얼마나 더 남아있나요? 그것은 65세 이후에 특히 더 괴로운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마다 더 소중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몸이 이미 그 답을 속삭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용한 신호들이 당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 몰두하기 쉽지만 과학은 수많은 복잡한 검사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은 가장 강력한 장수의 지표들이 실제로 당신이 걷는 방식, 잠자는 방식,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느끼는 방식에 드러나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당신의 몸속에서 찾을 수 있는 8가지 미세하지만 강력한 신호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들에서 관찰한 것들에 기반한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몸이 잘 늙어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의 끝에서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일부 신호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으며 지금 바로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신호. 규칙적인 식사를 즐기며 안정된 식욕을 느낀다. 특히 65세 이후에 당신의 식욕은 당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자주 배가 고프고 음식을 맛있게 즐기며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소화, 호르몬, 감정 조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식욕이 감소하고 특히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나 음식에 대한 무관심이 동반된다면 이는 더 깊은 문제를 조용히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욕은 단지 영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동감을 느끼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식욕 상실은 고령자들 사이에서 흔하지만 이를 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이는 약물의 부작용, 우울한 기분, 소화 변화 또는 심지어 질병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지 않게 되면 근육이 빠르게 약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며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칼로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삶과의 연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다른 건강 신호들과 마찬가지로 잘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예를 들어 걷기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운 배고픔 신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식탁에 앉는 즐거움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에 허브, 향신료 또는 새로운 질감을 추가하는 것도 음식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입이 마른 것을 치료하거나 위치의 적합성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욕이 감소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식사를 기대하며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노력하거나 억지로 먹지 않는다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나는 여전히 에너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식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식욕을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일상 에너지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몇 년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돌보고자 하는 욕구는 건강의 가장 오래된 신호 중 하나이며 그 불꽃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종종 많은 일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정신이 여전히 날카롭고 일상의 세부 사항을 쉽게 기억한다. 당신의 마음은 몸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떻게 노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평균 수명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사고의 명료함을 유지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대화를 추적하며 어려움 없이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로 뇌의 강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이 여전히 온전하다면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의 명료함은 수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단지 사고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운동을 조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수면을 관리하고 몸의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시합니다. 뇌가 느려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장시간 동안 흐릿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인지 감소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신호이기도 하며 그것들을 일찍 다루면 뇌를 회복시킬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뇌는 어떤 나이에서든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도전적인 자료를 읽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야외에서 걷고 건강하게 먹는 등의 활동은 모두 뇌의 연결을 촉진하며 뇌가 잘 보살핌을 받으면 당신의 삶은 더 풍성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날 정신이 맑고 세부사항을 기억하고 대화를 잘 따라가며 매 순간을 온전히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작은 축복이 아니라 내면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뇌를 잘 돌보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돌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고의 날카로움을 유지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세상과 더 잘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보고 있으며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셔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날, 일어날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든다. 당신의 몸이 잘 나이 들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잠은 단순히 밤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아침에 깨어날 때 상쾌하고 피곤하거나 탈진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방해받거나 질이 낮을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면역력 약화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만약 밤에 여러 번 깨어나거나 잠에 들기 어려운 경우 또는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했음에도 여전히 피곤한 경우 몸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일 수도 있으며 약물의 부작용이거나 더 깊은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수면 문제가 노화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기 쉬울지라도 그런 과정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명확하게 생각하고 쉽게 움직이며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논의한 다른 징후들처럼 수면은 70대나 80대에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취침 습관을 만들고 저녁 시간에 화면 사용을 줄이며 술과 무거운 식사를 제한하고 아침 빛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몸의 리듬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리듬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수면이 개선되면 심장, 뇌,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인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날 아침에 정말로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드물고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뒤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개선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늘 밤 당신의 수면의 질이 10년 후 당신이 느낄 강인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당신의 손 악력은 여전히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악수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손 악력은 작은 디테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손악력은 당신의 근육이 여전히 강하고 신경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심혈관 건강이 좋은 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점차 약해지는 손악력은 전반적인 쇠퇴, 근육 손실, 뼈 밀도 감소, 심혈관 질환 및 인지 문제의 위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간단한 행동 당신이 물건을 얼마나 꽉 쥐는지가 여러 연구에서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보기 가방을 들 때 약간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병뚜껑을 여는 것이 어색해지고 악수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지 노화의 징후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손학력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공을 쥐거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거나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운동은 모두 물건을 꽉 쥐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자극하고 다시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어떻게 힘을 유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은 단순히 전달자일 뿐이며 손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이 회복 능력,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포함해 힘을 기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손학력이 여전히 튼튼하고 병을 열고 가방을 들고 자신감 있게 악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 잠시 감사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서 다양한 시스템이 함께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약간의 쇠퇴가 느껴진다면 그것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작은 징후들이 가장 큰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신이 물건을 어떻게 쥐는지가 당신이 이 삶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에 네, 12시 16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당신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징후,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의 몸이 얼마나 잘 나이 들고 있으며 오랫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는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간단한 테스트처럼 들리겠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균형은 단지 조정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근육의 힘, 신경계, 뇌의 기능, 심지어 내의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명확하게 소통할 때 몸이 정확히 중심을 잡고 정신이 집중되면 당신은 우아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근육이 약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거나 뇌가 완전히 날카롭지 않다면 그것은 빠르게 균형 상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은 단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반응하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질 위험이 증가하고 넘어짐은 일정 연령 이후에는 빠르게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에 대한 어려움이 종종 몸 안에서 다른 미묘한 변화들을 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힘을 잃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뇌의 정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신체 변화 중 하나이며 이는 그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균형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력이나 지구력처럼 다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으로써 향상됩니다. 간단한 운동들, 예를 들어 카운터 근처에서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이동하는 연습, 가벼운 요가를 수행하는 것들이 서서히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초만 실천해도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한 발로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특히 아무것도 잡지 않고도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뇌가 여전히 잘 협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아직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게 시작하라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균형을 되찾아가는 매 걸음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을 길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명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굳건히 서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6번째 징후, 당신은 스트레스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생애 단계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더 잘 기능할 수 있을지를 조용히 밝혀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특히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면에서부터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뇌와 몸 모두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삶의 도전에 대해 더 차분한 태도로, 더 차분한 목소리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으면서 대처하고 있다면 당신은 단지 지혜를 얻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수명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균형을 이룰 때 당신의 마음이 걱정에 갇히지 않으면 몸은 더 잘 작동합니다. 심장은 더 규칙적으로 뛰고 소화 시스템은 개선되며 수면은 더 깊어지고 결정 내리는 능력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트레스를 받은 후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은 염증 수준을 낮추고 당신의 내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호흡 운동, 야외에서의 조용한 시간, 기도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감정을 조절하고 몸을 다시 차분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재설정하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더 이상 겁을 먹지 않거나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실망을 더 부드럽게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견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견고함이 당신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모든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의 걷는 속도가 여전히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65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는 혈액 검사나 스캔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발걸음, 걷는 속도에 있습니다. 당신의 각 걸음에서의 리듬과 에너지는 당신의 심장, 근육, 뼈, 심지어 뇌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일정하고 건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동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걸음걸이가 몸의 노화 상태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강한 걷는 속도는 당신이 여전히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걷는 속도가 느리고 주저할수록 당신의 몸은 나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무게와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로 걷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더 강한 근육이나 더 건강한 폐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걷는 리듬이 협응력, 심혈관 건강 및 신경 효율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걷는 속도는 당신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걷는 속도에서 약점을 숨기거나 각 걸음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자에서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길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건너는지, 혹은 보도블록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넘는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걷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순환 문제, 근육 손실 또는 신경퇴화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가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변화 가능한 신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리를 강화하고 균형을 연습하며 체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8가지 징후를 살펴본 후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징후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나요? 당신은 안정적인 발걸음으로 이동하고 균형을 쉽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고 건강하게 먹고 세부 사항을 잘 기억하고 자주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인 디테일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과 더 중요한 것은 간단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줍니다. 좋은 소식은 이들 대부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균형이 흐트러졌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욕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면
그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반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가져오는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퇴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6세든 86세든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내일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말, 수면, 웃음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삶을 선사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징후가 가장 놀라웠나요? 어떤 징후가 당신에게 나타났나요? 그리고 오늘 바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된 징후는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것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동기와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및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